이게 내가 보수적인 거랑 보수적인 사람하고 잘 대응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나 성향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혹은 뭐 진보주의 성향이 강하다 하더라도 보수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왜 우리 사회의 반은 보수니까 이 보수를 버리거나 배척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나는 진보라 하더라도 보수를 끌어안을 수 있으면 좋죠. 그 최고야. 보수도 마찬가지고. 그럴 어떤 적응력. 지금 어찌 보면 이 사회적인 약자야. 슈퍼우리라는 말이지. 슈퍼우리, 나는 빨강입니다. 나는 파랑입니다. 라고 대놓고 이렇게 어필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도 엄청나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벌써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런 일을 하지? 성향도 다르고, 시스템도 전혀 다르네? 왜 저러지? 가서 얘기해보면, 넌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물어보면 전혀 다른 루트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사람들이. 여기 또 물어보면 또 다르고. 이게 작은 소단위의 사회라고 보여지면, 그 안에서 한 직장만 잘 다녀도 별 게 어마어마해요. 시키는 것만 하니까 문제지. 그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거 따지지 말고,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장점을 또 살리면 되지. 그래서 항상 파지티브. 어딜 가도 긍정적으로. 내 상황 비난하지 말고, 비하하지 말고,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시간이 많아. 기회 많고, 맞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돈 따지지 말고 무조건 들이대고 이것저것 다 해보라는 거죠. 그게 자산이 될 거고, 그 자산만큼 나중에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힘들어. 힘든다고 맨날 투덜투덜 욕만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뭐 이런 상황 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고 한번 풀어볼까? 그러고 들이대는 사람하고 다르지. 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최선 당연히 하겠지만 네. 인연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시간이라는 거, 기회라는 게 이런 게 그냥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니까. 노력은 한 만큼 하다가 인연을 만날 거예요. 어떤 회사든지.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겠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 내가 생각했던 비전 이런 걸 봤을 때 이 정도 회사라면 가도 될까 말까. 이런 거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고 거기서 또 적응해 나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이 어떤 직업적 커리어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공, 뭐 자동차, 나머지 기계 이런 거를 분류를 하지 말고 같이 지원을 해보면 돼요. 괜찮아. 아까 얘기했던 항공사, 뭐 한기원, 그다음에 뭐 자동차 관련된 쪽, 뭐 교육원, 뭐 직업교육하는 곳, 그다음에 뭐 그 어디냐, 작은 그 업체들도 요즘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 인턴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좀 기업을 보는 눈이 좀 부족해서 그냥 이게 유혹인지 기회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런 건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약간 조언을 구하다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좀 선별이 되면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이게 직업이 자기 삶은 아니거든. 본인의 삶을 먼저 살아야 하는 게 가장 첫 결정해야 될 중요한 큰 이슈라고 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어떤 기준,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목표가 있어야 이제 수단이 결정이 될 건데 그 수단의 하나가 직업이거든 또.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고민이 필요한 게 그게 본인의 어떤 나중에 면접 같은 거 직업적인 면접 같은 거 볼 때 비전이나 그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이 사람의 가치관이 이렇구나 오래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적 어떤 목표는 당연하고 삶의 목표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아버지 어머니하고도 당연히 이야기를 나눠 봐야 되겠지만 친구들 뭐 직업적인 선배들 뭐 계속 이런 대화를 하면서 난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어떤 기준이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무단 안에 조금씩 이런 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혹은 뭐 매두장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
그렇게 답변을 하면 할수록 본인도 그렇게 살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또 어떤 말 하실지 모르겠어요. 엄마. 고민하지 마요. 나도 내가 부모 입장이고 내 자식이 힘든 상황을 겪고 가잖아. 그랬을 때 이거 못해서 이거 실패해서 아빠 미안해 이런 소리 하는 게 더 힘들어 나. 근데 이제 아버지는 간병사해라, 경찰해라. 그건 당연해요. 그 아버지도 하나의 인간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버지 세대는 또 아버지가 겪어오신 삶은 난 안 그랬을 거 나도 똑같았어. 난 심지어 철밥통 군인을 때려치고 나왔잖아. 우리 아버지는 군인에 아주 목숨을 거신 분이었거든. 아버지의 삶은 그런 환경에서 사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직업은 안정적인 직업이야. 공무원이 최고야.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욕하면 안 돼. 아버지가 살아온 삶은 그게 제일 좋은 시대였어.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려야지. 공무원이 나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어 그때. 공무원, 직업, 군인 좋습니다. 근데 아버지 저 이거보다 이거 더 하고 싶어요. 이거 싫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더 하고 싶어요. 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설득했어. 3년 걸려서 설득하는데. 아씨 몰라 나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할래. 비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못 박는 거지. 이게 부모 자식 간에만 있을까? 사회에도 있고 본인 직업 뭐 친구들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심리학 좋아한다며. 네. 당연히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해결해야 되는 능력 아니에요 그거? 이제는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이렇게. 지금 유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떨어져 지냈는데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사사 꽁꽁 부딪힐 거라고. 나도 그랬거든. 중학교 졸업하고 난 집 나가서 31살에 들어왔는데 집에. 그래서 2년 동안 살다가 난 결혼해서 독립했지. 엄청 힘들었어요. 안 봐도 비디오야.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본인이 외국 생활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단 말이야. 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어떤 능력은 탁월하게 올라갔는데 이제 이 보수적인 생각하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타협하면서 융합되기가 어려운 거라. 그리부터 시작이네. 그게 눈에 딱 보이니까 군대에서 안 뽑는 거야. 근데 이 기계 쪽은 보수적인 조직이 아직은 많아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사수가 그런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런 사람하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나 개인적으로는 뭐 해외에 나가서 이런 뭐 합리주의, 뭐 효율 따지면서 이런 어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체계에서 아주 열심히 적응했던 이런 장점이 있다. 근데 넌 집단주의에서는 잘 안 되잖아. 아, 예. 그래서 전 지금 요즘 이런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와의 문제 이렇게 풀어가기 위해서 많은 대화하고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래? 지금 네 나이 아버지랑 이렇게 했어? 오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지금 또래 지금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버지랑 트러블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잘 풀어내고 장점으로 어필할 수 있다면 이건 어디 가도 티가 나. 아버지로 보지 말고 그 나이에 남자로 봐야 돼. 이제는. 아버지도 아들을 더 이상은 아들로 보면 안 돼. 그러면 계속 충돌이 일어날 거야. 27살에 남자로 봐야지. 대우를 해줘야지. 그렇게 조금 더 심리적 거리도 좀 떨어져야 돼. 몸은 같이 살아도 심리적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독립을 해야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 이런 거 해결하지 않고 나중에 결혼해서 독립해버리면 불편해서 안 보고 살아.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직장 동료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직장 동료로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 직장 다니겠어 지금 상황에서? 때려칠 거라고. 힘들죠. 그렇지? 네. 때려치면 안 되고 적응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 같은 사람이 많아 이 사회에. 많아요.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좋은 훈련. 공략 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 입에서 그래? 콜! 지원해줄게. 해봐! 자, 아버지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가 절대 아들을 못 이기거든. 왠지 알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더 사랑하거든. 아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야. 절대 못 이겨. 못 이기니까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해줄 게 없거든, 더 이상 내가. 그나마 어릴 땐 내가 돈이라도 줄 수 있었는데 지금 돈도 못 줘.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아버지 입장이? 그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줄 게 없어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화로 감싸는 거야, 그거 다. 이해해 드려야 돼, 그거. 그러면 아버지 힘든 사람이야. 근데 참 나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나도 그거 아버지하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철들고 나서 아 이제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라고 아버지하고 잘 지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신 거야. 뭐 이렇게 내가 지금 읽어보니까 이거 자소서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조금만 다듬으면 웬만하면 해서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거든. 이런 게 보이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아버지랑 문제 그다음에 나이 든 선배들하고 지금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네. 사람들하고의 문제 이런 거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을 조금만이라도 해보면 딱 대화했을 때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괜찮은데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그 출발이 이제 어디든 들어가는 게 그렇지.